안녕하세요. 코인 100%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은행과 재무부가 디지털 파운드 가정과 기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돈이라는 협의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협의서는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 CBDC의 공식적인 발표 회의인데 이때 리플이 포함됨을 알리는 내용이라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협의서가 더 좋은 재료가 되려면 리플이 포함됨과 동시에 리플 XRP가 사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초 전체 리플랩 볼륨의 50% 이상이 XRP 원장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고려한다면 리플과 영국은행 간의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XRP 지원 프로젝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리플이 영국은행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의 일부가 되도록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발표한 이후에 오늘날 리플의 영국의 공식 CBDC 프로젝트에 포함되기까지 최소 6년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허브 도시 1위를 차지한 런던에 있는 영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리플과 그리고 XRP의 평가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시기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자는 전세계 시가총액 7위에 위치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런 비자가 지난 몇 년간 4개의 리플 파트너를 인수하거나 제휴를 했는데요. 리플과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추측성 기사가 있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리플 파트너로는 어스포트, 디머니, 커런트, 클라우드, 노바티 등이 있는데요. 어스포트, 디머니, 커런트, 클라우드, 노바티 등이 있는데요. 비자는 어스포트와 크런치 클라우드를 인수하고 그리고 디머니와 노바티와 제휴를 맺었다는 건데, 사실 비자가 리플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는가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나 시가총액 7위에 있는 큰 회사 비자와 리플의 파트너들과의 직접적인 결탁, 결국 리플의 기술의 중요성과 그리고 차별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특히 지난번에 발표됐던 리플의 2022년 4분기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리플의 ODL 서비스는 외환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40개에 가까운 결제 시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미국 증권위원회 SEC와 법적 분쟁 중에 성취한 내용이고 이래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감독위원장인 패트릭 라일리가 XRP 가격에 대해 가장 과감한 예측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그동안의 XRP 가장 높은 가격 예측이라고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의 XRP의 가격 예측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높은 가격 예측이라고 하면 1000달러에서 심지어는 58만 9천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패트릭 라일리는 XRP가 2030년까지 100만 달러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사실 아크 인베스트 캐시 우드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2030년에는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퍼 파이낸셜 CEO는 캐시 우드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언급하면서 2030년 100만 달러 가치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XRP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은 XRP가 100만 달러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극소수만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듯 싶은데요. 이 100만 달러의 전망치는 비트코인 현재 수준의 가격에서 약 4200%가 증가해야 되고 XRP 가격으로 치자면 거의 4억% 반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XRP가 100만 달러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 리플 XRP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브러리 소송 관련해서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라이브러리에 대한 조사를 몇 달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어제 판사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SEC의 조사를 받은 지 5년이 되는 날에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이 글이 정말로 라이브러리가 축하의 의미를 두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사법체계 특성의 문제인 것인지, 이를 악용하는 권력자들의 문제인 것인지,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의회의 문제인 것인지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1인당 30만원 상당의 리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 1월달 저희 무료 정보방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방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선착순 10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무료 정보방 안에서도 자주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 자, 간단하죠? 파월 의장이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6월 FOMC 이후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죠.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온 상황이고, 파월의 연설이 얼마나 더 매파적으로 보일지 우려도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긴 되었다. 그렇지만 주택이나 서비스 부분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데이터가 예상치를 계속 상회한다면 미 연준은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해야 할 것이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2%의 목표가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고용 보고서가 너무 잘 나온 탓에 파월의 발언이 더 매파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긴 했는데요. 지난 FOMC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증시와 암호화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들이 그렇게는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또 그것이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시장의 의견을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 CMB 패치에 의하면 3월 금리 인상은 25bp가 약 90%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업 간 경쟁이 참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대화형 챗봇 챗 GPT를 결합한 업그레이드된 검색 엔진 빙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오픈AI의 발표에 긴장감과 함께 최근에 챗 GPT에 대항해서 바드 출시를 공식화했는데요. 해당 출시 발표 이후 하루 이틀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검색 엔진 서비스 출시 발표라 앞으로 업계에서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코인베이 프로 정보방도 많은 이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